안녕하세요. 알고 있으면 쓸모있는 식품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오마이갓쌤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아스파탐이라고 요즘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발암물질이다.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아스파탐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스파탐이 무엇인지, 먹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아스파탐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951이라고 해서 유러피안 그 넘버가 있는데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고요. 아스파탐은 아티피셜한 스위트너고 설탕의 스크로스가 자당 설탕인데요. 그거 200배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고 설탕 대체제이면서 식품이나 음료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면 식품 첨가물 공정 가장 최근 버전에 의하면 이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케미컬한 문자식이 있고 INS 넘버나 카스 넘버 같은 국제적 번호에 나와 있으며 이명 자체가 아스파틸 페니알라닌 메틸 에스테르라고 해서 백색의 결정성 분말, 과립으로 냄새가 없고 강한 단맛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어처에서는 아스파탐에 대한 이 사용 기준을 주고 있는데요. 빵류나 과자, 이제 뭐 시리얼, 특수용도 식품,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에는 이와 같은 기준치 이하로 사용을 하라고 하고 있고 주 용도는 감미료로 식품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기타 식품, 예를 들면 캔디나 초콜릿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상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이고요. 물론 시야처에서 얘기하는 식품 첨가물은 그 양은 물리적이나 영양학적 그리고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표시 광고법상에 의하면 아스파탐이 들어간 식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꼭 반드시 표기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제국의 사례를 좀 보면 앱사라고 하는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라고 해서 이곳은 유러피안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떤 법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푸드 세이프티적으로 연구를 하고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아스파탐은 로우 칼로리에 칼로리가 낮은 거죠. 로우 칼로리에 아티피셜한 스위트너이고 설탕의 200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스파탐 자체는 앱사에서 2013년에 평가가 되었고 사용 가능한 첨가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US FDA, 미국 시아처에 대해서도 보면 이 CFR이라고 해서 Code of Federal 이 Regulation이라고 하는데 미국 규정상에도 이 아스파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명도 나와 있고요. 또한 그 각 어떤 이제 이게 주로 각 설탕처럼 설탕 대체제 타블렛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따뜻한 음료 형태, 예를 들면 커피나 티, 그 외에 어떤 음료, 따뜻한 음료에도 3.5%를 초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베이킹 믹스나 다른 이제 제품에도 일정 양만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사용이 우선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에 대한 표시 법적으로도 페닐 아까 한국에서도 규정이 나와 있다시피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표기를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마도 한국 시아처가 미국 FDA의 규정을 참고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 FDA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어, 설탕과 비교를 설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감미료의 단맛 강도를 보면 아세설팜 K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한 200 정도가 되고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아스파탐 자체가 200배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스테비오사이드라고도 하고 글리코사이드라고 하면 스테비오사이드 배당체인데 거기에 스테비오사이드 A, B, 뭐 리바우디사이드 같은 경우들이 들어갑니다. 약 200에서 400배의 단맛을 낸다고 하고 있고요. 수크랄로스 같은 경우는 600배에 해당되고 사카린은 약 200에서 700배에 해당되는 레인지의 단맛을 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는 네오탐이라고 해갖고 거의 한 13,000배까지 되는 엄청 단맛을 내는 이제 스위트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이 스테비오 글리코사이드에 해당되는 하나를 이제 원물을 먹어봤는데 소량을 먹었는데도 단맛이 나지 않고 쓴맛이 납니다. 그 이유는 어, 너무 단맛 강도가 높으면 쓴맛이 나고요. 그래서 이건 희석을 해서 제조 시에 소량을 설탕에 대신해서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제가 만들게 된 이유 중에 주 목적이 이 IARC라고 하는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라고 하는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 전 세계에 대해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 국제암연구소가. 근데 이게 6월 말에 아스파탐에 대한 이 모노그래프, 이 평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식약처가 입장 발표를 보도 자료를 했고 이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발암 물질에 대한 국제암연구소에 대해서 이와 같이 1군에서 4군까지 2군 내에는 2A, 2B, 2A, 2B라고 이제 또 이제 분리를 했고요. 1군에 대해 보면 인체 발암성이 있다. 이제 인체 시험이 많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담배나 술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2A에 해당되는 거에 보면 뜨거운 음료, 그다음 튀김, 적색류, 빨간색 고기 또 여기 2A에 해당되고 있고요. 2B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제 아스파탐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야채 피클이나 전자파 같은 이와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채 피클이나 전자파 등도 노출량이나 어떤 이 섭취에 대한 부분에 따라 개인의 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물질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얘기이고요. 시아차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유럽인들에 비해서 1일 아스파탐을 먹는 양 자체가 현저히 작다. 그리고 2B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물질로는 야채 피클도 있고 아까 전자파도 있었죠. 그래서 이 식품 섭취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발표 자체가 식품에 들어가면 발암물질로서 먹으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잭파라고 해서 7월 14일 날 추가적으로 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사처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스파탐에 대한 발암성을 우선 발표를 했고 그 그룹이 이제 2B고 거기에는 야채 피클이나 전자파 같은 것이 해당이 된다는 건데 이것 자체는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국내 언론사들은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죠. 특히 인터넷 기사들은 퍼날르면서 미디어 어텐션이 됐고 발암물질에 대한 키워드만 나오면 아스파탐과 연관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소비자의 불안감이 급증을 하고 있고 마치 이제 스위트너에 대한 포비아가 생긴 거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시아처는 이에 대해서 아스파탐 자체 2B군으로 발표를 한 거는 해당 물질 자체지 식품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고 현재 국내 시가처에서 식품 첨가물로 등재된 원료로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앱사라든가 유럽
그리고 미국 FDA에서도 오래전부터 아스파탐은 사용 가능한 첨가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아차는 7월 14일 날 잭파라고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아스파탐을 식품으로서 섭취했을 때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시아차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섭취량과 제외국, 미국이나 유럽 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조사를 해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너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식약처가 이와 같이 국민에 대한 섭취량, 제국의 동향 등을 어,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어떠한 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 학계라든가 소비자 단체 그리고 기타 여러 어,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그거를 행정예고나 최종 고시, 법 제도화 하는데 거의 이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법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단순간에 바로 7월 14일 이후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발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고 국제암연구소는 말 그대로 아스파탐이라는 발암성 물질을 얘기한 거다. 시아처는 7월 14일 이후에 별도의 발표를 할 거고 현재 국내 시아처 및 미국 식품 FDA 그 다음에 앱사에서는 아스파탐을 안전한 첨가물로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및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